반갑습니다. 제 11강 봉의 형성과 패턴입니다. 이 차트의 바탕이 되는 이 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11강이 아니라 1강에서 했다면 아마 좀 뭐라는 거야 도대체? 아마 이거 수면제 대신에 활용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장 종료 시장 점검, 장 종료하고 그리고 앞에 10개 심리 관련해서, 그리고 아주 기본이 되는 이동평균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 제 유튜브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이 쌓였을 거라고 봅니다. 이 콩나물에 의해서 그냥 보기만 했고 듣기만 해도, 사실 제가 계속 강조했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제 아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상한가 단타 종목에서 상한가 간 종목 공략 자리, 왜 거기서 공략하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여기서 공략하고 여기서 공략하는구나 정도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 이유도 이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 코스피 설명 드릴 때 여기서 며칠 전에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장대 음봉이 나오고 거기서 다시 반격이 나왔을 때 여기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린 거, 뭐 이런 부분들 지금까지 꾸준히 들으셨으면 오늘 하는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실력이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만약에 오늘 이걸 처음 보신다, 그러면 좀 귀찮더라도 앞에 무슨 내용인지를 다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야 이해가 빨라집니다. 네, 그러면 이 차트의 바탕이 되는 봉의 형성과 패턴에 대해서 가는데, 양봉이나 음봉 형성, 그리고 장대 양봉, 돌파 갭, 양음량, 낙폭 가대주, 봉 패턴 분석 활용 방법까지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오늘 이 11강만큼은 사실 여러분들이 좀 목말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반사기꾼들은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걸 가지고 종목을 어떻게 검색을 하고 뭐 이런 얘기하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이 11강을 들으시면 뭐 소위 뭐 조금 주식 좀 한다고 깝치는 애들, 걔네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투자를 잘 못할 뿐이지, 요 주식 투자, 특히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만큼은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정말로. 왜냐면 제가 거의 20년 동안 이것만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근데 결론은 뭐냐면, 연구를 하고 아무리 사람을 노력해도 주식 투자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3밖에 안 되더라. 7은 결국 운이더라. 근데 이 7 때문에 깨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요 3 때문에 깨지는 건 억울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요런 활동을 하는 거고, 아주 소수의 분들과 공유를 했던 이 내용들을 그냥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다 말씀드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우리 모든 투자자들이 요걸 바탕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제 못 털어먹으니까 또 시장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다시 또 연구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바보짓을 왜 했느냐? 결론은 그겁니다. 절대 다수가 이런 내용들을 보고도 귀찮아서 안 볼 것이다. 아니야, 너 몰라 이러고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소수에게 이게 도움이 될 거고, 시장 환경이 변할 만큼 다수가 이 내용들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일종의 확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많은 분들이 이대로 한다면 또 시장이 거기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작전 세력도 그렇고 거기에 맞춰서 또 바꾸겠지만, 그렇지만 그럴 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고 또 투자를 신중하게 하지 않으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참여하는 모든 투자자들이 합리적이라면 작전주가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도 아무도 안 사니까. 근데 모두가 다 이성적이지 않고 오히려 비이성적인 투자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가치로 설명할 수 없는 주가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요 공개를 하지만 소수의 분들이 도움을 받고 시장의 어떤 형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게 너무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별거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양봉 형성, 음봉 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봉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보실 정도,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뭔가를 찾아서 보실 정도의 분들이라면 그 비중이 낮을 수는 있는데 왜 빨간색이고 왜 파란색이지? 요것조차 아직까지 명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알려고 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이 빨간색으로 채워집니다.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일부 빠지면 꼬리가 생기고 마감을 합니다. 그럼 아래쪽에 빠졌다가 올라오면 아랫꼬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시가보다 종가가 높으면 뭐 빨간색이고 시가보다 종가가 낮으면 파란색이고 뭐 이런 건데 이걸 그냥 외우려고 하면 아무 복잡하고 의미가 없는 거라서 그냥 이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요 파란색 선을 보시면 시가 여기서 출발해서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하단을 찍고 다시 올라가서 마감. 이 모양도 이런 형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가 올라가서 내려와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서 마감. 이것도 이 모양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도 마찬가지로 저가, 고가, 종가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다른 흐름들이 같은 봉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봉 패턴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 흐름에서 공통점이 뭐냐? 고가가 똑같고 저가가 똑같고 시가가 똑같고 종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봉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일부러 HTS를 안 켰습니다. 이 예를 계속 보여드리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HTS를 켜서 차트를 열고 분봉 흐름을 보고 그날 분봉 흐름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 분봉을 보고 한번 봉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일봉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분봉이 이렇게 됐다. 고점이 여기고 시가가 여기고 그럼 음봉이네. 그리고 꼬리가 있고 밑에 꼬리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였네 하고 일봉을 열어보시면 맞네. 이 정도 되면 이제 봉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건 이해가 된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봉 시가보다 종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음봉입니다. 그리고 뭐 저가보다는 조금 올라오면 꼬리가 생기고 고가에서 또 밀리면 또 꼬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요런 형태의 흐름하고 요런 형태의 흐름하고 똑같은 봉이 만들어집니다. 공통점은 고가, 시가, 종가, 저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분봉 흐름 보시고 요거를 그려보시면 그래서 그릴 수 있으면 일봉을 그릴 수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는 통과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봉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고 분봉을 보고 일봉을 그릴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당일날 시작가보다 높아진 게 좋습니까? 낮아진 게 좋습니까? 당연히 높아진 게 좋으니까 빨간색은 좋고 파란색은 나쁘다. 이런 기본적인 관념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또 이런 건 있습니다. 아니 너무 높게 시작해서
다음날 뭐 해외에서 굉장히 큰 호재가 터져가지고 너무 높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상승했다. 이런 걸 이제 상승 음봉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해석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빨간색이 좋고 파란색이 나쁘다. 그래서 뭔가 이 이제 오른쪽 성향의 분들은 약간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빨갱이 나쁜 거 아니야? 근데 빨갱이가 좋으니까. 네. 아무튼 그 색깔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제 빨간 거 좋고 파란 거 나쁘고 이렇게 점점 단순하고 직관화해 나가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됐으면 그 다음으로 가서 장대 양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캔들을 다 아무 의미 없는 캔들도 많고 모든 캔들에서 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기회를 확실히 잡을 수 있는 부분만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뭐 장대 양봉을 이렇게 장대 양봉을 이렇게 그렸을 때 주가가 만들었을 때 도대체 장대 양봉이 뭐냐? 긴 거 다 장대 양봉이냐? 그래서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정의를 내리면 대형주 같은 경우는 4% 이상, 시가에서 4% 이상 떠서 마감하면 장대 양봉. 중소형주는 시가에서 8% 이상 뜨면 장대 양봉이라고 봅니다. 요 봉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 장대 양봉 해석만으로 웬만한 봉에 대한 해석이 다 가능한, 왜냐면 이걸 기준으로, 시가에서 뭐 4%는 올라갔다? 시장이 웬만하면 4%안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시장보다 강함이라는 전제가 깔리게 됩니다. 코스피가 하루에 4% 오르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그래서 종목이 4% 올랐다는 것은 장대 양봉을 만들었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시장보다 아주 강하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합니다. 즉, 이 장대 양봉 하나로 이 종목은 이제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 될 확률이 앞으로도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니까 흐름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 중소형주도 뭔가 8%가 뜨려면 자연적으로는 안 됩니다. 뭔가 인위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인위적인 게 지들이 샀는데 뭐 손절하게 나가겠냐? 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이 장대 양봉 해석으로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정의로 보면 웬만한 봉을 어떻게 해석하냐? 작은 봉이 나오면 넌 의미 없어. 음봉 나오면 넌 당연히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바로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으면 여러분들은 아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네, 그러면 장대 양봉에 대한 공략 자리를 보겠습니다. 이 장대 양봉은 당연히 하루에 시가보다 4%, 8% 올라가는 거니까 당연히 거래량을 동반을 하게 됩니다. 시장보다 당연히 강한 거고 거래량 터지고 장대 양봉이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다.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 죽더라도 힘있게 올라갔기 때문에 죽더라도 지지선은 다 찾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장대 양봉의 공략 자리는 그 상한가 공략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네. 장대 양봉 공략 자리는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상승 출발했을 때 전일 종가에서 여기서 공략. 이 자리는 전체가 다 지지선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샀으니까. 여기서 어떤 의지를 갖고 매수를 했습니다. 의지를 갖고 매수한 자리다. 그럼 요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산 거보다 싸네? 하고 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지지선이 되고 그러면 요 자리에서 한번 3분의 1 자리에서 한번 중간 자리에서 한번 그리고 요 바로 밑바닥에서 한번 요 4번의 공략 자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장대 양봉 나온 것마다 찾아가지고 이 4개 자리 기다려서 공략하면 되는 건가요? 이런 게 뭐 가능하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배우는 것도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돈 벌려고 배우는데 돈을 버는 방법이 엉덩이가 벌어주지 이런 장기술이 벌어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좋은 종목 매수해가지고 쭉 보유하는 거 그리고 중간에 뭐 변동이 있으니까 조금 팔았다 샀다 조금 팔았다 샀다 요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근데 이런 거 찾아다니면 그거랑 또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걸 안다는 것은 이거 빼고는 공략을 안 한다. 이 자리를 찾아서 공략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 외에서는 공략을 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뭐 예를 들어서 이쯤 됐을 때 이 종목 좋다 매수 그러면
저거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별이 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조금 제가 이 100강을 채워서 이 100개의 강좌를 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유사 자문업자들의 어떤 종목 추천이나 아니면 문자로 날라오는 그 스팸성의 종목 추천이나 아니면 뭐 증권 방송에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의 어떤 종목이나 보시면 저 친구 좀 하네? 이거 뭐 병신 아니야? 뭐 이런 판별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도대체 이거를 이 집대성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저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실력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인데, 문제는 뭐냐면 매매는, 투자는 뭐 중간밖에 안 된다. 중간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운이 너무 많이 작용을 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장대항공 누군가가 여기쯤 갔는데 추천을 한다. 저거 좀 하는데 여기를 추천한다. 그래, 저 자리에서 공략하는 게 맞지. 저 친구는 좀 하는 친구네. 이렇게 판별할 수 있고, 요런 자리가 아닌 데서 뭔가 사라 그러면, 아니, 확률이 낮은 데서 추천하는, 이게 뭐 모르는 놈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모든 게 이런 자리 외에는 공략하지 않는다. 그래서 쓸데없는 자리는 피한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가 반드시 수익을 본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자리들도 반드시 수익을 보지 않는데 그 외의 자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예,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장대양봉을 상한가로 바꿨을 때 제가 올려드리는 단타 단기 투자 추천 종목, 거기서 상한가 공략, 왜 여기서 공략하고 왜 여기서 공략하는지 조금 이제 느낌이 오셨을 겁니다. 여기서 거래가 많이 터지고 이 전체가 다 어떤 지지의 역할을 하고, 그 중에서도 요 자리하고 요 자리가 굉장히 강한 자리고 이 자리도 강하고, 근데 상한가 간 종목이 바로 여기까지 오진 않으니까 여기까지는 빼고 여기 오면, 아니면 여기 오면 공략하는 걸로 발생한다. 근데 그 검증을 해보면 실제로 거의 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겁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돌파갭입니다. 이게 뭐 이 반사기꾼들이 이렇게 합니다. 뭐 요런 걸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뭐 이제 이게 돌파기 아래 꼬리라고 그냥 저는 있는 그대로 여기 명칭을 했지만, 예를 들면 뭐 테일 공략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뭐 있어 보이게 테일 기법 뭐 이렇게 하면 뭐 있어 보이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걸 굉장히 여러 적중된 사례만 뽑아가지고 여기선 집 팔아서 들어가야 된다, 미수 신용 다 때려서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하는데, 뭐 진짜 쌍팔년도부터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거 아시면 저거 좀 미친놈 아니야? 아니 무슨 여기서 집을, 물론 뭐 공략할 만한 자리는 맞지만 무슨 여기서 집을 팔고 들어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알고 하나씩, 여러분들 이거 있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뭐 주식 투자할 때 사기꾼들 많다, 뭐 유사 자문업 그 리딩하는 애들, 종목 돈 받고 추천하는 애들 전부 사기꾼이다, 위험하다,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그 말하는 것도 쉽습니다. 근데 그래놓고 누군가가 거기 속아서 당했다라고 하면 그래 내가 말하지 않았냐고.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아무 의미 없는,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실체가 어떻고 그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어쩌고 이런 걸 정확하게 해서 저처럼 이렇게 알려드리면, 그러면 이거 그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사람들 모아놓고 뭐 물건 파는 거, 그런 거 할 때 뭐 패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이어뱅크라고 하면 들어가자마자 뭐 편마모가 심하다, 그리고 뭐 휠 밸런스가 안 맞다,
그리고 심지어 뭐 그래서 타이어 네 짝하고 휠하고 다 갈아야 된다. 뭐 등등 뭐 이런 어떤 패턴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고 가면 내가 편마모가 심한가? 내 차가? 네 짝 다 갈아야 되는데 이거 위험한데 타이어가 그래도 자동차 사람 안전하고 직결된 건데 그래요. 이참에 그냥 갈자. 그리고 뭐 이거 보여주는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거 보여주는 거 뭐 보통 이제 뭐 껌딱지 하나 붙이고 안 맞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거 보여주면서 그래 뭐가 문제가 있네 요렇게 되는 건데 그냥 단순히 타이어뱅크 다 사기꾼이다 타이어뱅크 나쁜 놈이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쁜 놈이라지만 가다 급하면 가는 겁니다. 바람 채우는 거 공짜네? 타이어 위치 교환하는 거 공짜네? 한번 가볼까? 가서 그냥 하다가 보면 이런 패턴을 모르니까 당하는 겁니다. 근데 요런 형태로 요런 식으로 사기를 친다. 요렇게 정확하게 알려주면 사람들이 편마모가 심하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약을 팔아 바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사 자문업자들 욕하고 뭐 증권방송 그리고 증권사 직원들 욕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저 욕만 하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성실하고 잘하는 증권사 지점장들도 많고 뭐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유사 자문업자 중에서도 뭐 제대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어떤 사람들까지도 다 매몰시켜버리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실제 뭔가 접하게 됐을 때 피할 수도 없고 어떤 패턴인지 모르니까 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적어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려드려야 편마모가 심하다 그러면 어디서 약을 팔았죠? 딴 데 가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돌파계 아래 꼬리는 그렇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고 장대 양봉에서 이 돌파 갭이 나왔습니다. 이 갭 공간 요 벌어진 틈 혹시 갭을 모르실까봐 그래서 돌파 갭이 나온 상태면 요게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주가를 올리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올라갔는데 힘에 붙이거나 아니면 한번 눌림을 주는 형태로 빠졌을 때 이대로 쭉 갈 수도 있고 반등하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공략하는 자리는 요 돌파 후에 첫 번째로 확인할 때 음봉이 3개 이상 나왔을 때 장중에 여기서 공략을 하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 수 있는 겁니다. 양봉 상단 기준으로 매물이 많으니까 매도를 하면 됩니다. 요건 좀 복잡합니다. 지금까지 한 거와 달리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캔들에 대해서 두 가지 장대 양봉이면 시장보다 강하고 뭔가 이제 상승의 어떤 에너지가 있는 거고 돌파 갭이면 요게 어떤 의지를 나타내고 갔다가 요 지지선까지 오니까 공략하고 매물 많은 자리에서 팔고 요런 개념 요 하나만 그냥 이해가 안 된다 잘 되실 거라고 보지만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이걸 그냥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콩나물을 말씀드렸는데 콩나물 말고 또 하나가 골격입니다. 이 골격을 이루는 건 암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모르겠으면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암기해서 골격하면 그 뒤에 들어오는 지식들은 요 뼈에 살이 붙는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요 골격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기본이 되는 거 암기하시면 됩니다. 돌파갭 아래꼬리 공략하는 것은 장대 양봉 후에 돌파갭이 만들어졌을 때 그 돌파갭에 처음 도달하고 음봉이 한 3개 이상 나왔을 때 그때 공략하시면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음양 오른쪽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막연하게 이제 듣다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지선 저항선이 어떤 매물 발음이 매물과 연관이 굉장히 크구나. 당연합니다. 양음양 패턴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뭐 이거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뭔가 매집을 하고 에너지가 느껴진다. 이 상태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면 요 매집한 구간에서 대충 요 평단가는 여기일 거고 여기 평단가는 이 정도가 될 거고 여기 평단가는 이 정도가 될 건데 근데 밑에서 산 거보다
올라가서 산 게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충 평균을 내면 이 정도 될 거다. 이 정도에서 지지선 역할을 하더라. 어떤 매집의 평단가로 추정되는 자리가. 근데 이 매집이라고 하면 장기간에 이렇게 쭉 매집을 해서 올라가는 거는 사실 바닥에서 긁어내기 때문에 이런 공략 자리가 없는 반면에 뭔가 양음양 패턴이 나왔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호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미리 선체한 쪽에서 매수하고 쉬고 매수하고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게 양음양인데, 여기서 평단가를 대충 계산해서 요 어깨, 오른쪽 어깨에서 공략하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는 공략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낙폭 과대주의 공략, 요건 조금 받아들이기 쉽고 활용도 많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낙폭 과대주는 52주 신고가를 찍을 만큼의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신고가를 기준으로 하고 이 종가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대형주가 마이너스 15%가 됐다. 15% 이상이 되면 3거래일간 한 번, 두 번, 세 번 분할 매수하시면 수익 구간이 나올 겁니다. 중소형주는 3개월간 마이너스 30%가 됐다. 힘있게 올라간 종목이.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수익 구간을 줄 확률이 높고, 그래서 이 낙폭과대주 공략이 제가 그 단기 투자 추천 종목에 올려드리는 낙폭과대주는 요게 아니라 그 대신 증권에서 만든 지표가 있습니다. 골든파워 지표라는 게 있는데, 그 골든파워 지표에서 굉장히 심한 수준까지 내려갔을 때 지표가, 그랬을 때 그 중에서 또 검색된 종목 중에서 상승한 종목 다 빼고 거기서도 하락한 종목, 이거를 이제 올려드리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건 좀 알아두시면, 그리고 실제로 활용하시면 여기서 사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바로 52주 신고가 찍고 음봉 크게 나오고 이럴 때는 사면 안 되는구나. 여기서는 사는 게 아니구나. 마이너스 15% 될 때까지는, 고점 찍고 마이너스 15% 될 때까지는 적어도 사면 안 되는구나. 네. 중소형주는 고점 찍고 마이너스 30 될 때까지는 사면 안 되는구나.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상승 지속형 패턴, 이건 이제 아주 기본이 되는 겁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음봉.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장대 양봉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에 제가 요 장대 양봉을 설명 안 드렸으면 그냥 뭐지 이거 도대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제가 다 헤아리고 복귀를 해서 요런 의식의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승 지속형의 기본 형태는 이렇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음봉 3개 나왔는데 요 시가를 안 깨는 거. 그러면 강하게 올라가더라. 그리고 상승 지속형이 탄력을 받으면 요 중간을 잘 안 깨더라. 중간을 안 깨고 음봉 3개가 나오면 굉장히 좋은 공략 자리가 된다. 이 패턴만, 복만으로 이제 공략 자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장대 양봉 나오고 음봉 하나 나오고 2개 나오고 이런 자리는 공략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한번 공략해볼만 하구나. 그러면 내가 이 종목 갈 것 같은데 여기서 샀는데 더 사고 싶은데 여기서 삽니까? 여기서 삽니까? 여기서 삽니까? 여기서 사야 되는구나. 근데 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사도 수익이고 여기서 사도 수익이고 여기서 사도 수익이고 아무 때나 다 사도 수익이 아니냐. 맞는 말씀인데, 여기서 사서 요 하락 구간, 손실 구간을 경험하면 인간의 심리상 여기까지 올라오면 팔게 됩니다. 본전에서. 정말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수익이지만 어디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상승 지속형이지만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하는 경우를 보면 요 시가를 깹니다. 보통 깨고 또 반발이 계속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횡보하는데, 이런 상승 지속형 횡보 같은 경우는 에너지 축적 기간이 길수록 상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공략한 세미콘라이트, 대창솔루션, 그리고 공략을 하지는 않았지만 조강 ILI, 이런 종목들 보시면 전부 그 매직 기간들이 있습니다. 이 상승 지속형과 비슷한 형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박스권 구간에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그래서 세미콘라이트가 한 800원대 있다가 지금 2천 몇백 원까지 올라갔던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아, 저 친구는 종목 분석을 저렇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까지 다 헤아리고 공략을 했구나. 그러니까 뭐 수익 나도 저렇게 심리가 흔들리지 않았구나. 맞는 말씀인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제가 심리가 흔들렸으면 뭐 그거 중간에서 팔고 싶고 뭐 온갖 뭐 불안한 소리 했을 텐데 전혀 그런 거 없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제가 투자하는 종목 같이 함께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편하신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뭐 다 대비가 돼 있으니까. 물론 변수가 나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대비가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런 형태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사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게 끔찍한 일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 끔찍한 일을 피할 수 있는, 그 끔찍한 일을 피하다 보면 주식시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래로만 방어를 해 나간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정 2억, 일정 4억, 이것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번 쉬고 안 가네? 네 번째 가네? 요거 한번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네. 뭐냐면 일종의 고가유인데 한번 시원하게 오릅니다. 근데 모든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매일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날 퇴근하고 집에 가서 보니까 많이 올라와 있네? 내일 팔아야지. 내일 올라갔는데 매도합니다. 미처 못 본 사람들이.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매도가 나옵니다. 안 올라가니까 원래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기다렸던 사람들은 이날 매도하고, 미처 못 본 사람들은 요날 매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팔고도 안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쭉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일정 이후. 그리고 매도했는데 뭔가 대외 변수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직 올라가지 못하고 또 있고, 그러면 지루해서 파는 사람들이 또 나올 거고, 또 지루해서 파는 사람들이 나올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쭉. 근데 이런 일정 2억, 일정 4억 이것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게 훨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두 가지 패턴, 대충 올라가서 거기서 버티고 있는 건 더 올라갈 신호구나, 그럴 가능성이 높구나, 이것만 알고 계시면 상승하고 여기서 잘 버티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이거 안 올라가는데 팔까, 이런 정도의 마음은 당연히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캔들에 이제 거의 의미가 없어졌는데, 우리가 글로벌 시장하고 연동이 되면서 그래도 의미 있는 걸 딱 하나 꼽자면 이 상승 잉태형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코스피에서 MSCI 리밸런싱 때 하락하고 그 다음날 이거 반격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반격하면 추가 상승이 유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게 이 상승 잉태형에 기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뭐 느낌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확률 통계를 거쳐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100%라는 건 없으니까. 근데 아마 맞는 구간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또 단순히 상승 잉태형이 좋다 이러고 끝내면 사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면 이게 좋다 그랬나? 뭐였지? 이게 좋다 그랬나? 이게 좋다 그랬나? 헷갈립니다. 우리의 머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 이해는 저번에 또 설명드렸지만 내려가다 보면 하락이 무서워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락이 무서워서 매도한 사람들은 더 내리면 다시 매수를 할 사람들입니다. 하락이 끝나면. 근데 여기서 바로 쳐 올려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돈을 더 주고 사면 되지만 그러기는 싫습니다. 다시 내려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양봉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갑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저 위에서 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상승 잉태형 패턴이 좋다, 이런 해석으로, 요 해석을 하면 여기서 만약에 더 길어지면 관통형이 여기서 더 길어지면 어깨형이 됩니다.
상승 잉태형도 좋은데 여기서 더 밀어 올렸네? 여기서 판 사람들이 더 좌절하겠네? 그럼 더 좋은 겁니다. 어깨형이 상승 잉태형보다 더 좋구나. 그러면 밑에서 이런 형태가 된다면 관통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살 기회가 있었는데 더 내릴 것 같아서 못 샀습니다. 여기서부터 쫙 밀어 올립니다. 그러면 뭐 상승 잉태형하고 같기는 한데, 이 사람들이 자기 대응들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하는 것과 또 그래도 다시 살 기회 있었는데 내가 못 샀네라고 하는 건 또 강도가 틀립니다. 이런 형태가 되면 그래도 자기가 맞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티는 시간이 깁니다. 여기까지 오면 내가 틀렸구나 하고 여기서라도 매수를 하는데, 관통형의 경우는 그게 조금 약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잉태형도 좋은데 이런 음봉 전체를 장악을 해버리는 거라면 여기서 매도했던 사람들은 전부 그냥 다 털리는 겁니다. 이건 그럼 더 좋네. 상승 잉태형을 기반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훨씬 더 확실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봉에서 까마귀가 나왔다면, 이게 이제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이면 까마귀입니다. 이 파란색이 나오면 까마귀형이라고 하는데, 까마귀형이 적어도 이 사람들은 못 샀으니까 더 지켜봐야 되겠네. 중립적인 거고. 그리고 고점에서 망치형이 나오면 파는 사람들 걸 다 받아 올렸네 하고 좋은 거고, 파는 사람들 걸 받아 올리다가 힘에 붙였네, 이거는 이제 목매다는 교수형입니다. 하락의 어떤 전조가 되는 거고, 바닥에서 영망치형 사다가 매물이 쏟아져서 밀리긴 했는데 어쨌든 잘 버텼네, 이제 더 이상 바닥에서 더 하락할 일이 없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캔들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여기서 약간 변형된 형태가 나오더라도, 이런 게 나오면 망치형도 좋은데 망치보다 더 좋은 거네. 그리고 이런 게 나오면 교수형도 나쁜데 교수형보다 더 나쁜 거네, 긴 음봉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캔들에 대한 해석이 다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자전거 배우듯이 당연히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어느 정도 대충이라도 해석이 가능한데, 여러분들 이걸 그냥 단순하게 상승 잉태형이 좋고 까마귀가 좋고 어깨가 좋고 장악형이 좋고 교수형이 나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헷갈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너무 길었는데, 제가 일부러 HTS를 안 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길었는데,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봉은 차트의 바탕이 되는 거고, 양봉하고 음봉 이렇게 형성되는 거, 분봉 보고 일봉에서 양봉, 음봉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캔들을. 이거 그릴 수 있으면 일단 기본은 된 거고, 장대 양봉 공략 자리 이렇게 나옵니다. 장대 양봉에 대한 해석 좋은 거다. 왜냐하면 거래량도 터지고 시장보다 강하고 그런 거니까. 그리고 돌파갭의 아랫꼬리 공략하는 거, 음봉 3개 이상 나왔을 때 공략, 양음양 오른쪽 어깨 평단가 수준에서 공략, 낙폭과대주 마이너스 15%, 중소형주는 30% 이상 힘있게 올라간 종목 중에서 단기간에 떨어질 때. 그리고 상승 지속형 패턴은 장대 양봉 하나의 음봉 3개가 기본인데, 이 음봉이 중간을 깨지 않으면 강하게 올라가고, 시작점까지 오면 반등 한번 제대로 나오고, 시작점 깨면 횡보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한번 세게 올라가지고 2번, 4번 이렇게 쉬는 패턴들이 있는데, 이걸 모르면 그냥 여기서 팔게 되니까 요걸 알아두시면 좋고, 상승 잉태형을 기본으로 어깨, 관통, 장악, 까마귀까지 다 해석 가능하고, 망치, 교수, 영망치 이걸 가지고 또 거기서 변형된 형태를 해석 가능하니까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어떤 형태로 해석을 하는지만 잘 숙지를 하시면 평생 이 봉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지 이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네, 이번 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